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 친일 행적이 인정되어 대한민국 공로훈장이 취소된 김성수. 김성수는 1891년 9월 9일 전라북도 고창에서 출생했는데 본관은 울산이고 호는 인천으로 호남의 거부였던 아버지 경중과 어머니 장은고씨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의 세 형은 모두 어릴 때 죽었으며 3세의 아들이 없던 큰아버지 기중에 양자가 되었는데 일제강점기에 경성방직 사장, 동아일보 사장, 보성전문학교 교장, 국민총력 조선연맹 이사미 평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1897년부터 한학을 배웠고 1904년 전라남도 창평에 사는 장은고씨 고정주의 딸 고광석과 혼인했으며 1906년 척가가 있는 창평영학 속에서 송진우와 함께 6개월간 영어를 배웠습니다. 1908년에는 군산의 금호학교에 다니다 그해 10월 일본 도쿄 세이소쿠 영어학교에 입학했으며 이듬해인 1909년 4월 도쿄 긴조중학교 5학년에 편입했습니다. 1910년 졸업한 후 그해 4월 와세다대학 예과에 입학해 이듬해 정경학부를 택해 1914년에 졸업했으며 귀국 후 양부 김기중의 후원을 받아 1915년 4월 중앙학교에 채무를 갚고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1917년 3월 중앙학교를 정규학교로 승격시키고 교장으로 취임했고 같은 해 경성직 유주식회사를 인수해 직포업을 시작해 중앙학교 교장직을 사임하고 경영에 전념했으나 쇠퇴해 경성방직 설립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919년 3일 운동 초기 계획에 참여했고 그해 10월 경성방직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동아일보 설립을 주도해 1920년 7월 동아일보 사장이 되었고 1921년 조선인산업대회 발기총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해 9월 동아일보가 주식회사로 전환되며 시체역으로 활동했으며 1922년 11월부터 동아일보를 통해 물산장려운동을 폈는데 1923년 3월 조선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회금 보관위원으로 위촉되었고 1924년 4월 동아일보 취재역을 사직했다. 그해 9월 고문으로 복귀해 10월 사장 겸 전무 겸 상무로 취임했으나 1927년 10월 사임했습니다. 1928년 3월 경성방직 이사에서 물러났고 1929년 2월 자신과 양부 김기중 등 7명이 60만원을 출자해 재단법인 중앙학원을 설립해 1931년 9월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에 취임했습니다. 이듬해인 1932년 3월에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해 그해 6월부터 1935년 6월까지 교장으로 활동했으며 1935년 3월 조선기념도서 출판관의 관장 겸 이사로 추대되었습니다. 1월 경기도가 사상선도와 사상범의 전향 지도를 목적으로 조직한 소도에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1936년 11월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 여파로 동아일보 취재역에서 물러났습니다. 1937년 5월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했고 그해 7월 19일과 8월 2일 중일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경성방송국 라디오 시국 강좌를 맡았으며 8월에는 경성군사후원연맹에 국방원금 1,000원을 헌납했습니다. 9월에는 항무국이 주최한 전조선 시국강연대회 일원으로 강원도 춘천 철원 등지를 돌아다니며 강연했으며 1938년 6월 국민정신총동원연맹 발기인으로 참여해 이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 경성부 방면위원, 10월 비상시 국민생활개선위원회 의뢰 및 사회풍조쇄신부위원으로 위촉되었고 1939년 4월 경성부에 있는 중학교 이상 학교장 자격으로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참사를 맡았습니다. 1941년 5월 국민총력 조선연맹의 이사 및 평의원에 선임되었고 8월에는 흥하보국단 준비위원회 위원 및 경기도위원을 맡았으며 9월에는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에 참여해 10월 감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인 1941년 조선방송협회 평의원과 조선사회사업협회 평의원을 겸했으며 1940년대에 학도지원병을 고무하고 징병제 참여를 독려했는데 다음과 같은 글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문약의 고지를 버리고 상무기풍을 조장하다.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 합병을 보내는 은사의 염원. 학교장 대표로 1943년 11월 8일 국민총력 조선연맹 등이 주최한 출진학도를 보내는 밤에서 학도지원병을 격려했고 1943년 12월 17일 학도지원병 예비군사학교 입소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광복 후 이승만 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낸 김성수. 김성수는 임시정부의 법통 아래 이승만, 김구, 김규식의 3자 합작에 의한 독립정부의 실현을 정치 목표로 설정했고 한민당과 한독당이 통합해
민족 진영이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적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이승만, 김구, 김규식의 3자회담을 주선하기도 했고 자신이 이끄는 한민당과 김구의 한국독립당의 합당을 추진했으며 이승만이 고문, 김구가 위원장인 반탁독립투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양당의 합당이 이루어지는 듯하였으나 끝내 입장 차이로 결렬되었는데 통합 논의에서 김성수는 통합을 찬성했으나 장덕수는 한독당과의 통합은 당을 임정 요인들에게 헌납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미소공이 참여에 대해서도 공이 참가에 반대하던 김구와 찬성하던 장덕수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결국 1947년 12월 한국독립당 김석환 계열에 의한 장덕수의 암살로 한국독립당과 한국민주당의 통합은 무산되었습니다. 송진우가 암살되면서 당을 사실상 떠맡았고 임시당수로 원세훈을 천거했으나 반발이 잇자 당수직은 장덕수에게 맡겼지만 장덕수마저 암살되자 한민당의 당수직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수직을 원치 않았고 조소왕 등과 통합을 추진했으며 김규식과도 교섭, 그에게 당수직을 제의했으나 김규식은 한민당 당수직을 거절했습니다. 한편 남북협상론이 대두되자 그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했고 조소왕 등은 방북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 3월 5일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소집한 민족 지도자 33인의 한 사람으로 선발되었고 나만 단독정부하지만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해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를 결정합니다. 해방 직후 한민당의 당수인 송진우와 장덕수, 근로인민당수 여운형 등이 신탁통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거나 신탁통치, 미소공이 개최에 찬성하다 암살당했습니다. 공주군 갑부인 김갑순의 사위 윤명선은 강도의 침입으로 피습, 절명했고 김규식과 안재홍 역시 테러와 암살 위협에 시달렸고 박헌영과 김원봉은 전국 각지에 거처를 마련하고 거처를 옮겨 다녔습니다. 혼란의 와중에도 일제강점기 때부터 가택의 사설경호원을 고용해 두고 있었고 미군정이 추가로 보낸 병사들의 경호를 받은 그는 안전했으나 미군정 보고서에 의하면 김구는 김성수의 암살을 기도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한민당과 한독당의 통합에 찬성했지만 김구 측의 암살 기도가 미수로 끝났다는 것으로 미군정 하지 중장에게 김규식이 일방적으로 김구가 송진우도 암살하고 김성수도 암살하려고 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구가 그랬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때 그는 김구나 한독당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지만 한민당 측은 김성수 암살 기도의 실패 이후 임정을 노골적으로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장덕수가 암살된 뒤 1948년 한국민주당 수석 총무직을 잠시 지낸 것과 1951년 5월부터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부통령직을 맡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결코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근대 이후 한국의 정치 세력들과 정치가들은 대부분 종교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김성수는 종교와 가깝게 밀착하지 않았으며 해방 이후 새 정부가 수립되면 김구, 김규식 이외의 총리 내정자로 지목된 것은 그였습니다. 정부 수립 직전까지만 해도 내외의 관측은 그가 국무총리 임명이 기정사실이었으나 이승만은 7월 22일 이윤영을 총리서리로 내정했고 이것은 한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7월 29일 이승만은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지명했고 그가 총리에 지명되자 한민당의 당수였던 김성수는 이범석에게 만나자고 연락했는데 평소 김성수를 존경했다고 고백했던 그는 직접 방문을 약속했습니다. 김성수는 내각 책임제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도로 생각했는데 조선시대 유교적 가치관과 권위주의적인 사고관이 아직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 독재를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조선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그때까지 생존하고 있었고 대통령을 황제나 왕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존재해 그는 이 점을 들어 대통령 중심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승만을 찾아 내각 책임제를 수용할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 수립 초기 이승만의 반대가 거세자 그는 혼란 수습을 위해 일단 자신의 이상을 뒤로 미루고 한민당론들을 직접 설득했습니다. 김성수는 자신과 한민당원 전 의원이 이범석의 총리 인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강류 8석을 요구했고 이범석은 당시 12개 부와 4개 처해 조직에서 장관 8석은 지나친 요구라고 했지만 김성수의 제의를 수용했습니다. 이범석은 국방부 장관직을 겸하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그는 이승만에게 한민당에서 지명한 인물을 천거했지만 이승만은 자신이 생각해둔 인사가 있다고 하며 그의 부탁을 받은 이범석의 8명 중 3명만을 입각시켰습니다. 1948년 8월 국회와 농림부에서 농지개혁을 추진했는데 이때 농지개혁 조항인 헌법 제86조가 대규모의 농토를 갖고 있던 인천의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수와 그의 친인척들의 호남 지역에 소유한 농지가 무려 3,247 정보로 최대의 지주라 농지개혁법 제86조의 난색을 표했기 때문으로 헌법을 기초한 유진호로서는 제86조의 농지개혁 조항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의 교수이던 유진호가 그를 찾아 농지개혁이 공산당을 막는 길이라고 설득하자 주변에서 반발이 있었으나 김성수는 쾌히 유진호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시 김성수는 이승만으로부터 재무장관 제의를 받았으나 모욕적이라고 생각한 인초는 거절했고 1948년 9월 출국하는 서재필을 면담하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1949년까지 한국민주당을 이끌어오다 2월 10일 한민당이 신익희의 대한국민회와 통합해 제2공화국 집권여당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국민당을 창당하고 민주국민당 최고위원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민주국민당의 대표격으로 8월 20일 김규식을 총수로 하는 민족진영강화위원회가 조직되어 김성수는 민족진영강화위원회 상무위원에 선출되었고 김구가 암살되자 김구의 국민장에 참석했습니다. 1950년 5월 그에게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나 그는 자신의 부덕함을 이유로 대통령 후보직을 사양했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가족들을 피신시킨 뒤 서울의 은신에 있다 대전을 거쳐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산 피난지에서 경찰의 불신 검문에 걸려 몸수색을 당했으나 한 번도 불쾌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고 1952년 5월 제2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시영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때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9.28 수복 이후 중앙학교부터 영어를 가르쳤고 고려대 교수로 유능한 교육자로 친자식처럼 보살피던 이인수를 잃었는데 6.25 때 인민군의 강압으로 반미선전에 동원된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50총선을 적극 동조했는데 야당 지도자로서 부통령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조만식을 배려해 이윤영을 위해 출마를 사양했지만 5월 17일 투표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갑성을 제치고 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김성수는 처음에 이승만 정부의 실정에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부통령직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동료들의 끈질긴 간청으로 부통령직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성수는 부통령이 되자 이승만이 신성모를 주일본 한국대사로 임명하는 것을 정실인 사라며 반대에 이승만과 충돌했고 6.25 때 이승만의 서울서수 발언도 정치도애를 어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이승만과의 사이에 점차 불협화음과 감정이 생겨나게 되는데 대통령 이승만을 견제하다 인사 문제 등으로 이승만과 갈등하던 중 1952년 6월 이승만은 재선 목적으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결국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헌법 개정으로 부산 정치파동이 터지자 김성수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5월 29일 이승만을 규탄하는 장문의 사퇴서를 발표한 뒤 중도 사임을 했습니다. 이후 부산의 국제구락부에서 열리는 반독재민주구국 선언대회에 참석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연설을 하려고 했으나 이정재 등의 정치폭력배들이 회의장에 난입해 실패했고 사표는 7월 6일에 수리되었습니다. 6월 20일 정부 측에서 발표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부결되자 정부는 국회 예산과 국회의원들을 소환하겠다고 위협했고 국회가 내각제 개헌안으로 맞서자 백골단, 따뻘대 등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위협했습니다. 김성수의 죽음과 그 후 그는 1953년 초 중풍에 걸려 자리에 누웠고 병원에 다니며 통원 치료를 했는데 1954년부터 통합여당인 민주당의 창당을 주도했으나 완성을 못 보고 병으로 사망합니다. 만년의 중풍과 심근염 등으로 고생한 김성수는 신당 창당 활동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고 병상에서 혁신계의 조봉암을 신당 운동에 참가시키는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을 호소했습니다. 병중에도 그는 야당 인사들의 단결과 단합을 주문했는데 신경쇠약증, 만성기관지염, 글류머티스 등으로 고생하다 환갑을 맞은 해에는 뇌혈전으로 병상에 쓰러지기도 했고 1955년 1월 다시 뇌일혈로 고생을 했습니다. 2월 초 그는 보행 연습을 하다 갑자기 위궤양에 의한 출혈을 일으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었고 1955년 2월 18일 자택에서 심근염 등이 악화되어 합병증으로 만 65세에 사망했습니다. 곧 범국민장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장례위원으로 함태영, 신익희, 변형태, 변형로, 변형만, 조병옥, 장면, 최두선 등이 구성되었으며 2월 24일 서울운동장에서 함태영을 장례위원장으로 국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국민장은 노제를 거쳐 서울운동장에서 치러진 뒤 고려대학교 경내 본관 뒤편 공원에 안장되었고 묘소는 초기에 고려대학교 경내에 안장되었다 뒤에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장되었습니다.
1962년에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이 취소되었고 고려대학교와 중앙고등학교 본관 앞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사후 19세기의 할아버지 김요엽이 지었던 그의 생가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가 출범을 고대하던 민주당은 조봉암을 제외한 채 출범했고 이후에 민주당계 정당의 모태가 되었으며 김성수 사후 바로 인촌 김성수 기념사업회가 출범했고 1965년 재단법인 인촌기념회로 재창립되었습니다. 1965년 그를 추모하는 인촌기념상이 수립되었고 1973년에는 인촌문화상이 제정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친일 자본가로 매도당하면서 고려대학교에 안장되었던 묘소와 동상은 순환을 당하기도 합니다. 1991년 6월 29일 각계 인사 840여 명이 모여 인촌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10월 18일 고려대학교 교내에 인촌기념관이 건립되었으며 남서울대공원의 동상이 건립제막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에 학도병 참가를 권유하는 기고문을 실어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로 개정자 명단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5년 고려대학교의 총학생회와 고려대학교 민주동호회 등으로 구성된 고려대 일제잔재청산위원회가 발표한 고려대 100년 속에 일제잔재 1차 인물 10인 명단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도용이라는 유진호 등의 증언과 반론이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2009년에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2008년 학술지 한국사 시민강좌에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특집,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을 선발, 건국의 기초를 다진 32명을 선정할 때 정치 부문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로 친일 행적이 인정되어 대한민국 공로훈장이 취소된 김성수였습니다.